네, 또 이어서 이제 입지 선정의 8번째 원칙 중에 우리가 이제 중간 저지성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주거지라든지 군무지, 또 기존부터 있던 뭐 경쟁 업체라든지 또 상가의 중간에 입지해서 고객을 중간에서 저지할 수 있는 입지인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저지성을 이제 입지 선정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누적적 수입력이라고 해서 상품을 취급하는 이제 점포라든지 흩어져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품을 이제 취급하는 일정의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모여 있는 상권인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중간 저지성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누적성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제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양립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안 관계에 있는 상품을 취급하는 이제 2개의 점포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양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수도 늘고 판매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양립성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경쟁 회피라고 해서 우리가 경쟁점의 입지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형태를 감안해서 입지를 선택하기도 하고 매출액을 예측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경쟁점이 들어설지도 여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이제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에서 상가 보증금 아니면 임대료에 지출되는 비용은 우리가 고정 지출금으로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상가라고 해도 너무 무리한 비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도 특히나 잘 살펴보셔야 할 입지 선정의 8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가 선정 시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종의 일반적인 조건에 맞는지, 또 유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종 업종이라든지 또 대형 점포, 그다음 영업 형태 상태는 어떤지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상황이라든지 소득 수준, 그 이제 환경 지역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또 세대 수와 또 인구 수 등은 어떠한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지역의 상권이 성장기인지 아니면 쇠퇴기인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롱을 창업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보셔야 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 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수입 지출 관계 체크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경쟁 점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영업 상태는 어떠한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또 고객 수가 증가되리라고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수입 지출 관계에서 체크해 보셔야 할 일들이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점포 조건 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점포의 폭과 넓이 형태는 적당한지, 또 도로에 접해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또 상품의 수 배송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인테리어 설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포에 대한 조건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가격 체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점이나 상가의 수준에 비교해서 비싸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부담은 없는지, 또 임대료와 관리비는 높지 않은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격 체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기존 뷰티 살롱 인수 시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수하고자 하는 상가가 장래 시장성은 어떠한지, 또 권리금이라든지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적당한지, 또한 경쟁 점포가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세요. 또 상권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또 매매의 제시라든지 또 매출액과 수익은 믿을 수 만한지, 또 판매 시설에 하자는 없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뷰티 살롱의 일반적인 입지 조건이에요. 우리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또한 지하철역에서 30m 이내 지역인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는 100m 이내 지역인지,
또한 이제 버스 정류장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5개 이상인 지역인지, 또 편도 2차선인지, 또 삼거리 이상 가로 200m 이내인 지역인지, 또 반경 500m 이내에 동일 업종이 3개 이상 없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이 심한 지역인 경우에는 전입에 오는 추세인 경우, 또한 고정인구 2만 명, 또 고정세대 5천 세대 이상인 지역인지, 기타 업종에 상응하는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또 주거인구가 부합한 지역인지도 여러분들 특히나 입지 조건을 살펴봐야 할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상가 선정 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수기일 때 이제 영업 준비를 해서 또 성수기에 진입할 때 가장 현명한 이제 상가 선정 시기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비수기에 점포를 구하는 것은 특히 이제 성수기를 노린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권리금이라든지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점포를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조심해야 할 상가 유형이에요.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든지 또 임대료가 유난히 이제 싼 경우가 있으세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은편의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가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상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뷰티 살롱의 시설 설비예요. 뷰티 살롱의 이제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업소 바닥은 내수재를 사용해야 하며 또 업소 바닥 면적은 1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실, 상담실, 휴게실, 또 탕비실, 샴푸, 샤워실, 화장실, 파우더룸, 또 락카룸 등이 설치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실 같은 경우는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하고요. 그 외에 미용실 허가 기준의 시설, 설비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샴푸, 샤워실,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실에 대한 특히나 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또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나 비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은 당연히 냉온수 설치라든지 수압이라든지 또 바닥이 미끄러운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는 게 좋으세요. 다음에는 이제 기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기타 시설은 이제 고객을 이제 맞이하는 안내 데스크라든지 또 휴게실, 독립 공간인 상담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의복이라든지 기중품 또한 락카룸, 또 파우더룸도 설치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탕비실, 스태프실도 이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기타 뷰티 살롱의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적인 공간도 이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포인트의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살롱의 분위기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롱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한 이제 견적 의뢰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두세 곳을 많이 이제 견적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만료 시에는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중간에 시설 변경 시에는 신중히 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서 꼼꼼히 이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세요. 또 간판 같은 경우도 눈에 잘 띄는 색이어야 되겠지만 호감을 줄 수 있는 색을 좀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간판이 우리가 이제 그 주소 우리가 상권이 많이 살아있는 곳에는 간판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 틀이 있으세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간판도 하셔야 되고요. 또 조명, 간접 조명이라든지 포인트 조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특히나 배치할 때 이제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에 필요한 법적 서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사 면허증, 그래서 이렇게 면허증 나온 거 이제 예시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는 영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기본적인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것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뷰티 살롱에 대한 창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이제 요건들을 이제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창업 시에 정말 주의사항이라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이제 하나 중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들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한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체크 진행을 하겠습니다.